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장중에 영상 좀 촬영하고 있고, 제주반도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 중요한 구간 27,000원, 3만원, 그리고 21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전에 앞전 방송에서 제가 21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이 이때 기준으로 언제냐면은 25,155원이에요. 보시다시피 25,155원이었고, 저가가 얼마였죠? 25,200원, 25,155원. 21선이 25,155원, 그리고 저가가 25,200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2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2시간 전에 제가 좀 한번 올려드린 영상인데, 어제 요 21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 큰 상승이 있었던, 이때 외국인이 좀 사서 큰 상승이 있었던 19일날 요 캔들의 상단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이 구간이 뭐랑 겹쳐 있어요? 21선과 겹쳐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낙폭을 좁힐 때 21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최소한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다져야지만이, 깬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타줘야지만이 우리가 요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앞전에 에코프로 차트에서도 수차례 보시다시피 21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21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좀 나왔다라는 얘기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좀 반등이 나온 날이죠. 외국인 중에서도 어떤 외국인이요? JP모간,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자판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자판기다라는 얘기고, 이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단타를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40만 주 정도 어제 긁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17만 주 팔면서 또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나간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40만 주 들어와서 주가 끌어올려 놓고 조금 수익 보고 17만 주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매매 동향도 놓고 보셨을 때는 1월 19일이 언제냐면 이때가 1월 19일인데, 이때 1월 19일 날 요날 사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홀랑 팔아버렸죠. 보시다시피 90만 주 샀다가 85만 주를 요날 90만 주 사서 요날 85만 주를 팔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에요. 심지어 20일 날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팔고 나갔는데 주가가 더 오르는, 내가 팔면은 무너져야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기가 참 용이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21선에서 귀신같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이 구간에서 최소 횡보라도 하면서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야지만이 최소 쌍봉이라도 찍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쌍봉 찍지 않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에코프로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은, 앞전에 어쨌든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매물까지 받아서 더 올라가야지만이 에코프로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제가 이때를 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11선에서의 반등이 한번 나와줬고, 이전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다고요? MSCI 불발 뉴스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맞고 떨어진 이후로 6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온 다음에 21선을 올라타고 슈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에코프로는 쭉 날아갔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150만 원까지 갔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에코프로의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선반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뉴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주반도체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처럼 가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의 지지를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는 2분의 1이라도 매도를 해놓고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요때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렇게 차트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특이점이 좀 발견이 되시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구간이었냐면은 52주 신고가를 찍을 때였는데, 요 52주 신고가가 여긴데,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이후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깨작깨작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막 시원한 슈팅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지지를 해주는 걸 관찰했을 때가 가장 특이점이었는데, 확대해서 놓고 보시면은 딱 요 캔들이죠. 올라간 다음에 뚫어서 올려놓고 지지가 이 구간에서 5일선을 타고 가는 걸 확인하고 제가 요 캔들에서 안내를 좀 드렸다라는 얘기고요. 요게 지금 보시면 12월 4일인데 12월 4일 날 제가 뭐라고 좀 보내드렸냐면, 트레이더 K 유튜브 종목 제주반도체 매수가는 7,280원 이하, 최근 관점은 52주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자리고 우리가 이제 5일선 이탈 시에 문자 손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4일 날 12시 6분쯤에 한번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요 날이 12월 4일인데 12월 4일 날 제가 7,28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 12월 4일이 좀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몇 시에 좀 보내드렸어요? 12시 6분에 좀 보내드렸기 때문에 12시 6분이 어느 구간이냐면은 딱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제가 좀 안내를 드렸다라는 얘기고요. 눌림 자리에서 제가 안내를 드린 거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승이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제주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도 타점도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 타점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분석 내용을 좀 이어가 보자면, 요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반도체 지수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변동 없이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인텔이 작년 4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지금 바이든이 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바이든이 반도체 지원금을 만들었죠. 반도체 지원금을 삼성보다도 인텔에 먼저 주겠다, 삼성보다도 인텔에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런 반도체의 어떤 상승폭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다음번 구간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에코프로처럼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있고 업종이 있고 종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지수가 빠지니까 막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고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업종이 있는 거고 종목이 있는 거다. 어떤 방식이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제주반도체도 당연히 지수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요 며칠 동안은 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임원이 매도했는데 임원이 매도한 금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임원이 팔았는데 나도 팔고 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제주반도체가 최근 어제 오늘 흐름 자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삼아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로 판단하면서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삼아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매수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제주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타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반도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시세, 오랫동안 한 몇 개월 들고 있으면 나오는 대시세는 있지만 시원시원하게 슈팅이 없고 뭔가 하루에 3%, 5% 이렇게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3%, 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시초가 종목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요 시초가 종목을 어디서 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응방, 실시간 대응방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2월 1일은 시초가 안내가 하나밖에 안 나갔습니다. 하나밖에 안 보여서 성우하이텍 한번 보실까요? 네, 성우하이텍은 보시다시피 지금 쏘고 빠졌는데 한번 분봉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초가 대비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9%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괄적으로 2분의 1을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 수익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놔야지만이 심리가 지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5%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안내를 좀 드렸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만약에 이후로는 난 좀 못 볼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5%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시라는 말씀이고, 이게 쌓이면은 엄청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5% 수익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사인 안내가 나간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쭉 내려보시면 5% 수익 구간에서 16분
9시 16분이면 언제죠? 9시 16분이면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시초가에서 사서 이 구간에서 매도 안내가 나갔다라는 말씀이고 2분의 1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율 대응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대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될 것 같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나서도 내가 만약에 대응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본전에서 5% 수익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기 시작할 때 꺾이기 시작할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좀 드렸던 거고 어제 날짜로 한번 가보시면은 2월 1일엔 이닉스 상장일이었죠. 이닉스 상장일이었고 종목 추천은 레이저셀이랑 제주은행이 좀 나갔습니다. 제주은행 어제 거 한번 보시면은 제주은행은 오늘도 좀 시초가 대비하면은 좀 수익이 났는데 제주은행이 시가가 좀 뜨고 시작해서 고가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13%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5% 구간에서 2분의 1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 안내가 나갔다. 우리가 심리가 지고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8알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익절 안 하고 만약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데까지 빠져서 본전까지 오면요. 이게 본전이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본 금액이 없어도 이만큼 나는 손해를 봤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뇌동매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동매매를.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리를 좀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3%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오늘도 좀 올라갔었네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번 갭을 메꾸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3% 정도 대략적으로 3%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날 1월 31일 날 보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이날은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 이전에 8시 17분에 뭐라고 기사 내용을 좀 보내드렸냐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 관련주로 종목 리스트를 좀 추려서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아스, 앱코, 코콤 이런 식으로 보내드렸는데 가장 대장은 누구였죠? 코아스였죠. 제가 이거를 좀 추천드린 이유가 시가 갭이 많이 뜨더라도 상한가까지 갈 만한 게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시간부터 안내를 좀 드렸다라는 얘기고 왜 코아스를 추천드렸냐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라고 하면 이 관련주들이 예전에 한 3, 4개 가까이가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장인 코아스는 우리가 해볼만 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추천 안내를 드렸고 코아스부터 한번 볼까요? 코아스 언제죠? 요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월 31일 하단에 확인이 되시죠? 1월 31일 시가가 17%로 뜨고 시작했는데 바로 1분 만에 상한가까지 직행 1분 정도 머물다가 분명히 매수 체결은 다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서 결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쭉 내려보시면 코아스 13% 수익 구간입니다. 상승 VI 발동했습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신스틸도 5% 정도 수익 구간, YC캠 수익 구간, YC캠은 팔고 나니까 VI 풀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GST는 마이너스 2% 정도 손실 구간 해서 코아스, 신스틸, YC캠, GST 이렇게 좀 수익이 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010-4674-9671번으로 제주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입장 좀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그냥 제주 반도체 타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주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제주 반도체 타점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어지게 돼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주 반도체 영상을 좀 올려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